네, 수요일 아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기간의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대두가 되었던 외국인들의 탈출과 대기 모드의 기간의 수급을 주목해 보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기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어떤 업종들을 장바구니에 함께 담아 볼지 우리 불기둥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늘 항상 그들이 우리를 또 속상하게 하고 또 기쁘게도 하고 이런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외국인과 기관 하반기 증시에 키를 주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키를 주고 있을지, 기관이 키를 쥐고 있을지, 어떤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다들 못 본 척하시고 질문 난해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네, 그래요. 김영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네요. 살려 네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대단한 제가 겁니다. 저 빨리 대답하려고 하다가 네네. 김영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참 이게 하반기 증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뭐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어렵기도 하고 뭐 쉽기도 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주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이 이제 풍부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의 그 펀더멘탈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 기업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금리 격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자금력 차이를 본다면은 기관과 게임이 되지 않다. 그만큼 외국인이 자금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하는데요.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금리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지금 뭐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도 사실은 지금 기간 장세 아닙니까? 중소형주 장세인데 하반기도 여전히 어떤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어떤 악재 속에서 여전히 이제 기간의 중소형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도 뭐 조금이나마 하반기에도 기간이 키를 잡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동엽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대 기관 하반기 증시에 키를 주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 어떤 곳인지 우리 김동엽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새는 뭐 키로다가 이제 문을 잘 안 여니까요. 그럼 키가 있을까 하는 번호 생각이 키라고 좀 해야 되나요?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시장에 그 수급 주체가 좀 혼탁하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뭐 우리 존경하는 김병전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키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방향타를 결정을 한다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하반기에도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모습을 보시면은 연초부터 한 4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7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 MSCI 비중을 좀 조절하는 물량에다가 미중 간의 협상이 좀 고착 상태를 보이면서 실망 매물 같은 것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3조 원 정도의 이탈 금액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적감해서 해나가는 기관들의 모양들이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MSCI 비중과 관련된 2차, 3차 일정이 8월 말하고 11월 말에 두 번이나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상을 하게 되면 각각의 회차마다 적어도 2조 내지 3조 원 정도의 이탈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수급에 대한 예상이지만 외국인들이 전향적으로 우리나라 뭐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덜 팔아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 그렇게 좀 수급적인 압박에서 좀 벗어나면서 하반기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종의 어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전향적인 모습이 바뀐다고 하면 오히려 뭐 지금 상반기에 조금 약했던 흐름이 하반기에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떤 쪽으로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2,200선을 다시 넘느냐 아니면 2,000선 정도에서 머무르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키를 주고 있는 거는 외국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가문숙 대표님. 가문숙 대표님은 외국인과 기관 하반기 증시의 키 누가 줄 것 같나요? 저는 일단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네네네. 분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라이온 투자자님 시청자님들이 바라보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의 키를 갖고 있느냐. 중요한 건 이들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왜 따지는 걸까요? 본인들이 보유한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손실을 만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을 따진다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보는 시각에서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 시청자님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코스피 200에 있는 그런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냐, 그런 종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고 있느냐, 지수의 방향성이 상승이냐 하방이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방향성,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침체가 되고 하락하고 급락하게 되면 개별 종목들도 하락하게 되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는 거고 상승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상승해서 20포인트, 30포인트, 40포인트 갈 때 과연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수가 그렇게 상방으로 간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들이 결국은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오늘같이 지수가 약보합 정도의 흐름, 혼조세의 그림을 보이고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오늘 1,000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할 때에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잔고는 개별 종목들은 테마주들은 오히려 더 흐름이 전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뭐 국일제지나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서 급등을 시켜서 500%, 600%, 300%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메이저들, 세력들, 어떤 그 매집 주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에 증시의 키를 누가 쥐고 있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쥐고 있고 MSCI 지수 편입이 8월, 11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의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에 의해서 시장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5월 달 지수 하락할 때에 밑에서 2,000선이 깨지지 않도록 봐줘줬던 건 투신입니다. 기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대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줬던 기관들의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저점에서 잡아주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투신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자금이 단기적인 자금입니다. 금액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롤링의 흐름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 시청자님들이 보시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와 밀접한 관계를 본다라면 지수의 방향성은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나 급락하는 흐름,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 흐름들을 유지를 하되 오히려 지수 혼조세의 그림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들,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해주는 시장들이 와야지 여러분의 계좌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한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본 결과 어쨌든 키를 잡고 있는 건 외국인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시긴 했는데 요즘 들어 외국인들이 계속 탈출과 대기 모드로 돌아서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럼으로써 또 어떤 점에 유의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를 좀 하면 좋을까요?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일단 수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통계가 잡히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잠깐 나고 보면은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사용을 해와가지고 우리들의 투자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입장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MSCI 비중이 대충 마무리가 됐던 5월 하순이라든가 6월 초 이후에 수급 주체별 그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소폭의 팔자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의외로 팔자 매물이 좀 나오는 반면에 그 매물들을 오롯이 지금 기관이라고 하는 쪽에서 대부분 받고 있고요. 기관들 받는 물량의 거의 동등한 물량 이상을 연기금 쪽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감 대표님께서 투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6월 초부터 바로 어제 오늘까지의 누적적인 수매수 금액으로 따져보면 기간 매수 금액보다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더 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랬습니다만 옛날에 그 흔히 말해서 목욕탕 이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시장이 뭐 되고자 할 때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왔다가 그 다음 순서로 기관이 들어오고 다음으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휘날레가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1월 연초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빈 바구니 상태에서 뭔가 물량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에 5월달에 하락이 나오면서 2,000선에 근접하고 뭐 PBR 단위로 다시 0.8 정도 때까지 후퇴를 하는 상황에서 옳았구나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는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한창 들어오고 있는 와중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상황에서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가지고 올라주는 어떤 배팅에 열심히 좀 담가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최근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유의할 점이라고 보면 보기보다는요. 최근에 뭐 연기금도 단기 매매, 뭐 월 단위의 정산, 주 단위의 뭐 확인 이런 것들을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분기나 반기 정도의 결산을 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어떻게든 조기에 캐치해가지고 같이 몸담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비중 있게 좀 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최근에 기관 중심의 장세에 좀 순응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의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유의할 점이요? 네. 유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뭐 그것들을 오히려 이제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이용한다는 예, 건 그렇죠.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추종하는 매매 중에 뭐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만 따라 사거나 아니 기관성 매매 종목 같은 것들을 은연중에 추종하는 그런 이제 뭐 자금이라든가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이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 개별단에서 이제 큰 수익을 올리지 않거나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반면에 월 단위로 봤을 때 기관이 순매수 많이 하는 종목은 뭐 10개 중에 한 7개, 8개는 순이익이 난다라는 식으로 항상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하거나 추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역이용하는 거죠, 사실. 예, 그런 거 들어오는 데다 대고서 대규모의 차익 매물을 단기에 쏟아내고서 빠져나오는 그런 식의 매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가문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점을 또 그렇다면 우리가 유의해서 주목해서 좀 봐야 될까요? 자, 이제 기관의 움직임들 저는 이제 앞서서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올리려면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시장이 개별 종목들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의 어떤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될 이유는 중소형주들이나 옐로우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투신권에서 2,000선 정도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 저점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근데 투신의 어떤 특징을 본다라면 투신 경우에는 하락할 때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어떤 반등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투신권의 이 매수의 흐름, 이 수익률의 흐름들은 시장의 어떤 흐름들, 예를 들어 시장이 10포인트 정도, 뭐 5% 상승했다. 그럼 오히려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락 시장에서 시장이 5%가 손실을 봤다. 그러면 기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선방을 해야지만 표면적으로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의 경우에 하락하면 주가가 들어왔다가 오르면 팔고 나가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기금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실 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종목들, LNF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상반기에 계속 주가가 하락해서 들고 계셨던 분들, 중장기로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사실은 손절을 하지 않았다라면 5월 말까지 6월 초까지 좀 끌고 가시면서 그때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같은 종목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을, 겨울까지 산업주로 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이 기관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제가 볼 때는 G20, 28, 29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전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에서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기관의 어떤 흐름들은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은 단기적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 28, 29 그러니까 다음 주 마지막 주간 정도쯤 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됐던 부분들 또 업종 차트에서 보면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지금 그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의해야 될 점은 기관들이 이렇게 저점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개인이 매도하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상승 흐름들을 즐기긴 하되 언제든지라도 외국인보다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빠르게 계속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달 G20 이후에 어떤 변곡점이 났을 때에 새롭게 중장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의 흐름들 주목하셔야 될 필요 있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계속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중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기관 매수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 기관이 이렇게 혼탁한 상황에서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이 두 종목 갖고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골고루 지금 어떤 순환매 흐름들을 즐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대형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기관 수급을 꼭 철저하게 보시고 제 관점에서는 G20 직전, 마지막 주 직전까지의 기관 흐름들을 면밀히 보시면서 이왕이면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감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우리 김병준 대표님, 꼭 김병준 대표님을 말씀하신 다른 대표님 존경하는을 앞에 붙이시더라고요. 네, 존경하는 김병준 대표님께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그렇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좀 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두 분이 다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기관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외국인이 안 사니 뭐 기관은 주목할 수밖에 진짜 없는 사실 그게 제일 상황이에요. 맞는 얘기죠. 간단 명료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외국인들 보면 그 최근 2주 동안의 형태를 보면 연일 그 순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은 보면 약 한 2주 동안에 약 한 2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주체별 그 매매 동향 그 HTS 나오신 내용을 보면 그 뭐 통계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장세 자체는 이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네. 대형주는 굉장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짧게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들이 그 중소형주 중에서 뭐 어떤 업종, 그다음에 어떤 종목에 치중해서 매수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기관들이 형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업종을 사는 것보다 좀 집중적으로 한 업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소형주 집중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 업종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5G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주 뭐 이런 중소형주 업종으로 이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기관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이런 업종들을 보시더라도
특히 이제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많이 오른 업종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정 대표님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강문숙 대표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들어서 요 근래에 들어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고 또 그 주목하는 이유도 좀 짧게 한번 들어보면서 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과연 뭐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게 5G 관련주입니다. 음. 기관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관의 특성은 사실 외국인보다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들, 여러분들이 시청자님들이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 가서 주식을 하신다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나마 알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지 저 밑에 있는 코스닥 뭐 백몇 위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 흐름이 가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서도 예전같이 그렇게 크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관이 지금 최근에는 이 옐로우칩 중소형주나 중형주급의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를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형주급을 몰입적으로 매수를 해서 팍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기관한테도 지금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5G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매수세가 강했었고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약간 또 매도 물량들이 이어지면서 다시 이제 이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AM OLED 관련 종목들, 이 아몰레드를 최근에 또 매수하고 있는 종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같지 않게 OLED 같은 경우도 서로 너도 나도 OLED다 하는 바람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OLED 관련 종목들을 쭉 돌리시다 보면 아마 기관들의 수급들이 또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OLED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식의 IT 흐름들과 그리고 또 유통의 흐름들과 자동차, IT 가전 소폭 건설들의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싶은 업종은 이 OLED 관련주들, AM OLED는 저는 사실 중기적 관점으로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6월 말 정도에 치고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중기적 관점으로도 여유 있게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갖고 가신다라면 기관들의 수익과 함께 같이 수익도 즐기실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조정을 슬쩍 받더라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OLED, AM OLED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 관점으로는 지금은 좋다. 기관들이 관심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종목도 말씀해 주시면 좋죠.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C라는 종목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평가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SFA 같은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기관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OLED 관련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병전 대표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은 과연 어떤 업종들이고 또 그 업종을 주목하는 이유, 기관의 이유겠지요. 기관의 이유를 우리 김병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질문이 이제- 너무 많지요? 예. 한 번에 드리는 질문이. 네. 아니 뭐 많지는 않습니다. 딱 두 그래요? 가지인데 뭐 네. 들어보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 뭐 대형주 사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뭐 중소형주를 사자고 하니 좀 워낙 또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국내 정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에서 기관 쪽으로 넘어온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기관들이 최근에 약 2조 동안 이제 2조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 증시를 사지 않는다.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심화되고 뭐 격화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죠.
이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 그 저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또 쉬운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볼 때 조금 전에 제 기간이 약 한 2주 동안 약 한 그 2조 가까이 사들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업종 자체를 보면 좀 대형주 군단 위주로 본다면은 뭐 IT 가전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쪽은 사실은 수급은 늘리고 있습니다. 수급 늘리고는 있는데 사실 주가 자체는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런 업종은 중장기로 가는 그런 전략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역시 이제 치고 빠지는 뭐 그런 전략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대형주만을 본다면은 뭐 투자 금액이 좀 크시고 뭐 이런 분들은 뭐 아무래도 아마 대형주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대형주 위주 쪽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IT 가전, 뭐 자동차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역시 뭐 기아차라든지 기아차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엽 대표님,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는 종목들 그 이유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우리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 그게 결과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미중 간의 협상의 어떤 교착 상태를 통해 가지고 미중 간에 실질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는 면들이 있고 그걸로 통해서 뭐 새우등이 터진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 곳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았다던가 아니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라는 관점에서 업종을 보자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뭐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쪽의 IT 굴기가 잠시 좀 위기 상황이라든가 정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알게 모르게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쏠쏠하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수입차에 대한 그 관세 부분을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한 데다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어떤 관세 협정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 쪽에 부과되려던 그 관세가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됐거나 철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도 뭐 새로울 건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어떤 호주 분위기 그리고 특히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중심으로 대형 SUV 그 마케팅 성공을 통해 가지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역시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으로 대비되는 양대 업종에 대한 하반기 때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지금 기관들의 수급을 이끌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방금 뭐 말씀드리면서 종목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다른 종목보다도 6월 달은 바퀴 업종이라고 대표하는 자동차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월초부터 하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수급도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그 완성차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부품 주요 부품 업체죠.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글로비스 이런 그 딴에 조금 몰리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 감안하신 자동차 쪽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